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비밀이고. 자, 272번 문제 보세요. 자, 272번 같은 경우에 이제 K가 포함이 된다. 양 끝점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를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가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수직선 문제, 1차 부등식이라든지 2차 부등식 같은 문제에서 수직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범위를 찾는 문제에서 양 끝점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72번처럼 K 플러스 2, K 플러스 5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되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 Q라는 집합이 더 바깥쪽에 있고 P라는 집합이 안에 있는 게 무난하게 참이되는 패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4 여기에 6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서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5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크기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 4보다 K 플러스 2가 크면 되고 K 플러스 5가 6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무난한 거고 그 다음에 경계선을 보면 얘가 만약에 0이랑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도 Q가 P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거 같아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K 플러스 5가 6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가더라도 Q가 P를 포함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같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같다 안 같다 때문에 정수 개수를 셀 때는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네가 풀어야 될 건 280번 문제 한번 해보죠. 어떡하지 이거. 이상하게 어제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가지고 괜히 손댔다 씨.
자, 봅시다. 280번. 자, 집합 Q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not Q는 Q의 반대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not Q는 마이너스 5를 색칠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거나 A를 색칠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게 Q의 여집합, not Q입니다. 네? Q의 여집합이라고 할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거짓이 되고 싶은 거예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니까 2보다 P라는 애는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쪽은 벌써 포함이 돼버렸죠. 그래서 난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포함이 안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6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가 포함이 안 돼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를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거짓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반례가 양의 정수가 5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공간에 5가 들어있으면 제일 무난한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4는 이쪽에 있어야지 더 이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이 색칠한 부분에는 정수 5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무난하게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이때 양 끝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A가 만약에 4라면 4를 색칠하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많이 늘어나지만 4는 안 되고 5는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4를 동그라미 색칠을 안 했기 때문에 4는 포함을 안 해서 반례로 정수는 5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같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를 색칠하지 않고 가면은 여기 이 공간에 5는 존재하지 않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의 정수 5가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는 같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모든가 어떤을 포함한 자, 영재의 참거짓 285번 정도 풀 수 있으면 되겠네. 한번 해볼까요? 285, 86 요거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보다 잘 보이는 것 같지 않냐? 점점 잘 보이는 것 같지 않냐? 아, 진짜. 내가 빔 없이 수업을 한 지가
빔을 없이 수업을 한 게 한 5, 6년 전이야. 빔 없이 수업하려니까 문제 쓰기가 너무 싫어서 지금 짜증이 엄청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제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렌즈 빼면 안 돼요? 원래 렌즈는 건들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어제 했어. 먼지가 딱 눈에 보여가지고, 이거만 살짝 건드려야지 해서 건드려버렸어. 더 안 보여졌다. 이상하게 어제 하고 싶더라고. 자, 28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의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은 0보다 크다를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 앞에 모든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모든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어떤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의 반대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꼭 신경 써라 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번 ABC 사이의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설명한 것은 어떤 X는 C에 있는 X는 A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이런가 봐요. 여기 어떤 X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C에는 있는데 A에는 존재하지 않나 봐요. 이렇게 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나에서는 모든 X는 A에 있는 원소는 B에는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을 잘 살린 그림이 뭡니까? (4번이겠네요) 맞습니까? CA의 이 X가 이런 식으로 있어도 여기 X가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A랑 B랑은 만나지 않도록 세팅을 해준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5번은 1번, 2번, 3번은 A와 B가 겹쳤기 때문에 일단 답에서 탈락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290번 해볼까요? 290번. 제발. 진짜 앞으로 안 가볼 테니까 진짜 조금만 되나.
정말. 아이고 못 살아. 자, 290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플러스 4kx 3k의 제곱이 2k 마이너스 3이다.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이걸 만족하고 싶다.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로 판단을 해서 모든 x에 대하여 만족하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그림이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4k의 제곱 짝수 공식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하시면은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제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명제 문제를 풀 때 이 명제가 글에 관한 이야기고 말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를 집합 이후에 배운 이유가 집합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인 거고 이런 것들은 명제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명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제는 단순히 명제 하나만으로 문제가 나오려면 생각보다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명제에서만 쓰는 그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또 문제로 내려면 다른 것들이 다 진짜 섞여야 되는 거거든. 다른 것들을 섞기 시작하면은 문제 난이도를 올릴 때 명제 내용이 줄어들고 다른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낼 때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명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어렵다? 그런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명제의 내용이 많이 줄어들고 명제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리면서 다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유형 11번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죠. 자, 유형 12번부터 역, 배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역이라는 거는 P면 Q이다. 이게 가정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Q이면 P이다 라고 바뀌는 게 역인 거죠. 그래서 이 역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참인 명제가 또 참이 될 수도 있고 참인 명제가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이라는 것 어떤 명제가 P라고 이야기했을 때 not P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정을 했을 때는 이 명제가 참이면은 참인 명제를 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를 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부정을 하면 참이 되는 이렇게 반대로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제가 참일 경우에 이 명제도 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이 같은 집합, 필요 충분 조건일 경우에는 우리는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인 명제도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명제, 그러니까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스타일일 경우에는 본 명제는 참이지만 역으로 만들었을 때는 거짓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가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P이면 Q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가 Q에 포함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P랑 Q랑 같은 집합이다? 그럼 역으로 만들어도 어차피 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명제에 역이 참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역을 만든 다음에 참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정이 더 큰 집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개의 집합이 같아야 된다는 걸 그냥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에는 P면 Q이다 라고 있을 때 이걸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만드는 걸 보고 우리는 대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명제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인 이 명제도 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Q가 더 큰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거지 이거 만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이런 일반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not Q이면 not P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Q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P의 여집합은 1이고 Q의 여집합은 1이어서 이거를 만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라는 걸 가지고 대우법이라고 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대우법이라는 건 이제 본 명제가 문장이 좀 어렵다. 문장 이해가 조금 어렵다. 이때는 대우를 이용해서 문장 구조를 좀 쉽게 만든 다음에 그 대우가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고 대우가 참이면은 명제도 참이 되는 거고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이는 이런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대우법이었죠. 이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x는 뭐 2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문장이 좀 이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우를 이용해서 쓰면 부정을 해서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x가 2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식이 조금 깔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라는 걸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게 깔끔하긴 한데 얘도 무한집합이고 얘도 무한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무한집합 안에서 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건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유한집합 안에서 원소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깔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2랑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포함관계를 성립을 하니까 대우가 참이구나. 대우가 참인 걸 확인했으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대우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과 대우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해서 297번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을 만들면 어차피 가정과 변론의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가 첨이 되기 위해서는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을 비교했을 때 P라는 집합이 더 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된다. 수직선 -5 3 P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안에 Q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주면 땡큐하다라는 거죠. n-2, n+2 이런 패턴이고 여기는 둘 다 색칠을 했습니다. 자, 요게 제일 무난한 그림이니까 -5보다 일단 n+2가 더 크면 좋겠고요. n+2는 일단 3보다 작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n-2가 -5랑 같으면 여기를 색칠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P는 Q를 포함하지 않는 건 없어요. 둘 다 여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n+2가 3을 색칠해서 가면은 P가 3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P가 Q에 3을 포함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함 관계를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얘는 같아도 되는데 얘는 같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교집합 부분을 찾으시면 된다. 괜찮죠? 한쪽만 만족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에서도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 자, 303번 해볼래요?
윤주야, 303번 문제에서 윤주야, 303번 문제에서 우리가 대우랑 여기 둘 다 참이려면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 자, 다시 재혁아, 어떤 명제가 역도 참이 되고 싶고 대우도 참이 되고 싶대.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그렇게 돼요? 뭐라고? 같을 때.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우도 참이에요. 얘는 뭐 정해져 있는 거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다. 이거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항상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항상 여기 참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역도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이면 Q이다 해서 이렇게 되면 원래 명제가 참인 건데, 이 상황은 좀 더 따져보면은 I의 집합 사이즈가 큰 경우와 그 다음에 집합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만들었을 때도 P와 Q가 있을 때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거든. 괜찮아요? 이해됐나? 그래서 역도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일 경우에는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역과 대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인 것, 이렇게 물어본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합으로 모양을 따졌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랑 1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같지가 않으니까 기억은 아니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죠. 그때 얘도 마찬가지. 제곱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이거나 이거나. 괜찮습니까? 집합이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문제에서 실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굳이 이게 이렇게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하나는 i고 하나는 1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실수냐 아니면 실수라는 말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랑 y가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 y가 둘 다 양수거나 x, y가 둘 다 음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정보다 결론이 더 작다, 가정이 더 큰 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집합의 사이즈가 같지 않아서 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는 복잡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306번 한번 해볼까요? 306번.
자, 명제가 참인 것을 확인해 봅시다. P면 not Q이다. 자, P는 2번 영역을 뜻하는 거고 not Q는 1번, 2번을 뜻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not P는 1번, 3번을 뜻하는 거고 Q는 3번을 뜻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뭐 이렇게 어렵진 않겠죠. Q는 3, P는 2, 포함 관계 없고 not Q 1, 2, P는 2, not Q 1, 2, not P 1, 3 이런 식으로 집합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으면 포함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기가 좋기 때문에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유형 15번 3단 논법 볼게요. 오늘은 61초까지 할게요. 자, 3단 논법. 자, 3단 논법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P는 Q이고 Q는 R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P라는 집합이 작고, Q라는 집합이 요렇게, R이라는 집합이 요렇게 있어서, 결국 P는 R의 부부 집합이지 않냐? 라는 결론. P면 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3단 논법에서는 이제 참인 명제를 이어가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타고 움직이는 이 흐름이 참인 명제의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S이다가 참이고 S이면 T이다가 참이고 T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인 명제를 화살표로 이어나가면서 이 명제 안에 들어있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통 2개짜리가 참인 명제에 대한 화살표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화살표를 나타낼 때 참인 명제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개짜리 화살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화살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 항상 참이야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T이면 S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화살표 따라가면 참이니까 이건 참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P이면 T인가요? 이렇게 화살표를 타고 움직이면 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인 명제를 이어나가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줄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했다면 이거에 대한 대우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명제가 참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면은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P이면 R이다가 참일 테니까 이 명제에 대한 대우 not R이면 not P 이것도 참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본 명제가 참이라면 이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대우까지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죠? 그래서 보통 얘의 대우 나오고 얘의 대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래서 보통 4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참인 명제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지선다에서 4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하나가 보통 아닌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해서 312번 해보죠.
자, 봅시다. 참인 명제를 이어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R이면 P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인 not S이면 Q가 참이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화살표로 이어져야지만 R에서 표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원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 명제가 없으면 이 명제에 대한 대우가 있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 사이에 딱 집어넣어서 참이 될 수 있는 그런 애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도 쭉쭉 니네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할거든요. 유형 16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었긴 하는데 문제가 없나? 자, 합시다. 보세요. 요까지만 하고 니네 문제 푸셔줄게. 자, 여기 이렇게 3단노법에 관한 문제를 낼 때 집합을 그리면 P, Q, R에 대한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포함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을 동그라미로 그려도 돼요. 알겠죠? P라는 걸 꼭 동그라미로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3단원법을 쭉 만들어 보면 not P이면 R이다가 일단 참인 명제고 R이면은 not Q 참인 명제고 이 명제가 참이면은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겠지. not Q이면 R. 이거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not Q.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R이라는 집합과 Q의 여집합이 일단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P의 여집합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집합을 그릴 때 꼭 P라는 애를 동그라미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1번, 2번, 3번. 자, 먼저 기억 R 2, 3 P의 여집합은 3 포함하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2, 3이기 때문에 Q는 1입니다. 그죠? 여기는 1번 영역이고 자,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3이니까 P는 1번과 2번이겠죠. 그래서 포함관계를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고 그 다음에 디귿 P이면서 1, 2이면서 Q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니까 1번 영역. 괜찮습니까? 그게 R의 여집합이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R이 2번, 3번 영역이니까 R의 여집합은 1번.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58쪽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